사가라 유전, 오카와 쿠니오, 1965년 7월, 청동시대. 사가라 유전. 열을 조금만 가해도 휘발유는 증발합니다. 가만 놔둬도 증발하고 열을 어느 정도 가열해도 그다지 증발하지 않는 것은 나쁜 성분입니다. 가솔린도 좋은 성분이죠. 80도씨 이상 200도씨 이하에서 증발합니다. 도끼에 비행기 연료는 무엇일까요? 가솔린입니다. 아, 그래요. 가솔린이죠. 비행기에 사용하는 가솔린은 특히 좋은 거예요. 100도씨 전후의 열로 증류한 것입니다. 좀 더 질이 낮은 가솔린은 자동차 등에 사용합니다. 그래요. 자동차나 철로 차량에 사용한답니다. 군함 연료는 무엇이죠? 군함은 무엇으로 달리죠? 중유입니다. 아, 중유. 그럼 중유는 원유를 몇 도 정도 달궈주면 만들어지나요? 아오시마? 교과서표에 있잖아. 400도씨 이상입니다. 그렇죠. 400도씨 이상입니다. 이렇게 원유에 열을 가하면 순서대로 다양한 종류의 연료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분류라고 합니다. 그래요. 분류입니다. 이 분류를 실행해 가다 보면 결국 석유에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전구를 살펴보면 나사 밑부분에 새까만 것이 붙어 있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피치라고 하는데 그것도 석유에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연료를 다 뽑아낸 찌꺼기죠. 이 아스팔트도 피치와 같은 것입니다. 석유과의 수업은 4, 5시간 이어졌다. 6학년 2반의 이과를 가르친 사람은 주임교사가 아닌 칸바야시 유미코라는 젊은 여고사였다. 선생은 자신을 나가노현의 가미수아라는 곳에서 태어났다고 소개했다. 히로시네 반에 고등과 학생들로부터 전해진 소문이 있다. 그 소문에 의하면 칸바야시 선생의 애인은 해군 사관생이란다. 지난주 토요일 저녁쯤 그녀가 그의 애인과 함께 나란히 아오이케 언덕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본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도카이도선 역에 함께 있는 것을 본 사람도 있다고 한다. 히로시는 아오이케로 놀러가 그곳을 걸었을 때 두 사람을 상상했다. 두 사람이 남기고 간 따스함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애인. 히로시는 중얼거렸다. 히로시에게 그 단어는 더럽혀진 단어였다. 2달 전 히로시가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의 교장이 갑작스럽게 경질되었는데 전 교장은 면직된 것이라고 수군거렸다. 과거 제자였던 버스 차장과 관계를 가졌다고 한다. 그 당시에도 히로시의 귀에 애인이라는 단어가 들려왔었다. 히로시는 어머니로부터 야마가 사람은 피부가 깨끗하다고 들은 적이 있는데 칸바야시 선생이 그것을 증명하는 것 같았다. 눈이 부실 정도로 하얗고 매끄럽고 또렷한 얼굴 윤곽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기다란 눈 주위는 조각처럼 잘 정돈되어 애매한 그림자가 한 점도 보이지 않는 것이 그에게는 이상하게 느껴졌다. 학생으로부터 질문을 받으면 그 눈은 순간 진지한 표정으로 변해 오히려 질문한 사람을 긴장시켰다. 이렇게 잠시 틈을 두고 천천히 질문에 대한 답을 했는데 그동안의 표정이 움직임에 자연스럽게 주의가 모아졌다. 그녀의 짧은 침묵에는 자기작용과 같은 것이 있었다. 이과 시간에 그녀로부터 일본의 석유 산지를 질문받았을 때 히로시는 니이가타 현과 아키타 현, 카라우토의 동해안이라고 대답할 수 있었다. 그리고 오마에자키에도 석유가 나옵니다. 라고 덧붙였다. 순간 칸바야시 선생은 예의 진지한 표정으로 침묵하였다. 그는 희미하게나마 아차 싶은 기분이 들며 우기고 싶었으나 입술이 달라붙어 열리지 않았다. 오마이자키, 그래, 선생님은 몰랐는데 조사해 볼게. 라고 그녀는 대답했다. 정규 시간이 끝나고 벨이 울린 후의 질문이었으므로 그 즈음 수업은 마쳤다. 히로시는 조사해 볼게 라는 그녀의 말이 마음에 걸렸다. 학생이 말하는 것을 소홀히 대하지 않는 책임감으로도 받아들여졌지만 그보다도 히로시가 말하는 것을 믿지 못하겠다는 멸시와 비슷한 느낌이 내포되어 있었던 것 같았다.
선생님에게는 친근하게 대하려는 상대의 마음을 거절하려는 무엇인가가 있다. 그때 나에게 선생님을 함부로 대하려는 듯한 어떤 점이 있었나? 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그러나 실제 오마에자키에 석유가 날까, 나지 않을까 하는 문제가 그를 짓누르기 시작했다. 그곳에 석유가 난다는 말을 분명 들었던 기억이 있다. 그러나 누구에게, 언제, 어디에서 들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그는 아버지가 경영하고 있는 사무실로 가서 선배 종업원에게 그 문제를 물었다. 4, 5명의 선배들에게 물어보았지만 모두 모른다고 대답했다. 확실하다고 여겼던 문제가 점차 애매해지며 이윽고 사실무근의 얘기로 귀착되는 기분이었다. 보이지 않는 곳에 무엇인가 있는 것 같아 조사를 요청했다가 막상 아무것도 없다는 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았다. 그의 귀에 조사해 볼게 라는 그녀의 말이 맴돌았다. 히로시는 꿈속에서 그녀를 만났다. 미적지근한 먼지가 있는 야이즈 거리를 바다 쪽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 걸어가는 젊은 여자가 있었다. 칸바야시 선생이었다. 머리도 물빛 스커트도 나딛고 걸을 때 어깨 언저리에 움직이는 모습이 그녀였다. 그는 헐떡거리며 뛰어가 선생님 하고 불렀다. 그녀는 그가 다가오기를 기다려 주었다. 그는 근처에 이르자 자신도 모르게 이런 말을 했다. 저 굉장한 석유를 보았어요. 또 말해버렸다. 아차 싶었다. 그녀는 순간 눈을 크게 뜨며 예의 진지한 표정을 짓더니 잠시 생각에 빠졌다. 그는 어쩐지 부하가 치밀어 오르는 것 같았으나 억지하지 않으면 하는 자제심도 작용하고 있었다. 그는 마치 자신이 가막 쪽의 유충처럼 어둡고 싱싱한 이 그늘에서 혼자 허물을 벗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미국보다도 보르네오나 코카소스보다도 큰 유전지대입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그는 더욱더 열을 내며 짓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풍속화에 나오는 인형 같은 표정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거리낌 없이 마구 주절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무슨 말을 해도 무방하다면 할 말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자신에게 깊은 상처를 입혀 피가 하염없이 흐르고 있는 느낌이었다. 다시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하는 그에게 그녀는 여느 때와 같은 말투로 말했다. 그곳은 어딘데? 오이가와 카와지리요. 오이가와 카와지리? 그곳이야? 그녀는 약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히로시는 그녀의 가슴이 뛰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불가능하리라 생각하면서도 두들겨댄 문이 의외로 반응이 있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거짓말의 효과가 무섭고 아름답게 그녀에게 나타난 것이 아연식색하고 있다. 나는 어떤 해군사관에 대한 것을 말했을 뿐이라고 그가 생각하고 있자 군함의 연료는 무엇이죠? 군함은 어떤 동력으로 움직이지? 라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다. 중요요 선생님. 높은 탑이 여기저기 세워져 있고 그 사이에 정제조도 보였어요. 오이가와 철교에서 보이겠지?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유즈키, 선생님이 지금부터 보러 갈게. 그곳으로 데려다 줄래? 가방은 두고 와도 괜찮아요? 들고 가도 괜찮아. 자, 함께 가볼까? 경편철도로 갈 거야. 예, 괜찮아요. 히로시는 할 수 없이 걷기 시작했다. 경편철도역까지 어느 정도 거리가 있었다. 뒤에서 칸바야시 선생의 운동화 소리가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들려왔다. 그는 도중 어딘가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싶었다. 길을 잃어버린 연극을 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의 앞에 놓인 길은 그런 연극이 통하지도 않을 너무도 상세하고 잘 알고 있는 곳이었다. 마음속에서는 안간힘을 쓰며 뱉었으나 발은 그대로 역까지 가버렸다. 그녀는 그를 지나 개탈구로 갔다. 그리고 에이노아까지 가지? 뒤돌아보며 묻는다. 그는 할 수 없이 끄덕였다. 그녀 맞은편 개찰구로부터 여관의 얼굴이 보였다. 히로시를 보고 웃는다. 두 사람은 기차를 타고 이윽고 오이가와 철교에 다다랐다. 그녀는 강 입구를 향해 앉았고 그는 강 상류를 향해 앉아 있었다. 그녀는 그에게 질문을 던지며 끊임없이 입을 열었다 닫았다 했다. 목소리는 소음 때문에 잘 들리지 않았지만 그는 그녀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상상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소음을 핑계로 그녀를 향해 애매한 표정을 지은 채였다. 이윽고 열차가 다리를 다 건너자 어느 쪽인지 물었잖아.
라는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가지런한 일을 드러내며 웃고 있었다. 히로시는 내가 우스운 표정을 짓고 있겠지 라고 생각했다. 그는 일부러 느릿느릿 몸을 들어 강 입구 쪽을 바라보았다. 늘어서 있는 소나무 사이로 밝은 회색 삼각주와 몇 겹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파도가 다가오는 게 보였다. 그리고 코끝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소나무 잎사리로 가라앉은 것처럼 보였다. 그곳에 눈 코만이 도드라진 얼굴이 너 드디어 속일 수 없게 되었지? 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려 지금 보였어요. 라고 입술을 떨며 그녀에게 말했다. 그래, 눈이 좋구나. 내가 보였다고 한 것은 석유이다. 그러나 보이지 않은 것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불필요한 것은 평상시보다 잘 보인다. 나는 지금 자신의 꺼림칙하고 민감한 눈까지 보고 말았다. 선생님의 눈도 이도 저렇게 분명하게 보인다고 그는 생각했다. 에이노이와 역에서 내린 사람은 두 사람뿐이었다. 홈에 깔린 자갈을 밟을 때마다 돌아가, 돌아가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런 저항을 억누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기분도 들었다. 자신은 가야 할 곳이 있어서 걷고 있는 것처럼 그녀에게 믿음을 줘야 한다. 공허함에 져서 나약함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그는 안간힘을 쓰고 있기도 했다. 그날 두 번째로 오이가와의 카와바라를 보았을 때 버틸 수 없음을 그는 느꼈다. 괴로운 나머지 그의 기분은 맥락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걸까? 여느 때 같았으면 그런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돌멩이가 뭔가 터무니없는 실수로 눈에 비춰졌다. 언젠가 그가 형과 함께 에이노이아에 오자 그곳에 강 상류로부터 석양이 반사되고 있던 것을 당연한 경치라고 생각했는데 인간이란 틀림없이 익숙해지고 속아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그는 느꼈었다. 그는 신통하지 못한 말투로 갑자기 말했다. 선생님, 세계에 저녁놀이라는 것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녁놀이 보인다면 사람들이 자주 보겠지요? 지구가 만들어져 사라질 때까지 저녁놀이 한 번밖에 없었더라면 그날 밤에는 광란하는 사람이 나오겠죠? 저녁놀. 네, 저녁놀이. 그래, 세계 학자들이 조사할 거야. 꼭. 모두 아름답다고 생각할까요? 이상한, 그리고 아름다운 것이라 생각할 거야. 무서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싶어서? 네, 결국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지. 그렇지만 저녁노를 좇는 것만으로 무엇인가 일어난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유즈키? 그 말이니? 유전에 대한 얘기? 내가 말한 것은 저게 아닐까? 그녀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가와바라의 한가운데 삼각주에 채워진 채석용 오두막인 것 같았다. 2층 오두막으로 1층에 커다란 쇠 도르래가 붙은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보였다. 저것일까? 라고 중얼거리는 순간 히로시는 팔 아래쪽을 스치며 그녀의 팔이 겹쳐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솜털이 느껴졌다. 맥박이 느껴질 정도의 강도로 그녀의 손이 손목을 누르고 있었다. 저곳에는 아무도 없겠죠? 그치만 석유는? 석유의 흔적일지도 몰라요. 아, 생각났다. 유즈키, 가보자. 석유가 아니다. 건물의 정체가 무엇인지 나는 알고 있다고 그는 생각했다. 결말은 이 정도쯤에서 마무리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괘씸한 거짓말쟁이가 된 것이라고 그는 절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친구로부터 몰래 훔친 나이프를 호주머니 속에 감추고 있는데 선생님은 내가 훔치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알고 있으니 알고 있지만 규칙이니 일단 소지품을 검사한다. 라는 식으로 선생님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 시치미를 떼는 것인지 짐작이 가지 않고 자신을 끝까지 믿고 계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거짓말은 이미 옛날에 간파당해 놀림감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는 그녀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의외로 그녀는 매우 진지하여 채석 건물을 유정으로 여기고 있는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흥분으로 가슴이 설레이는 것처럼 보였다. 그의 머릿속으로 다시 해군사관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그 사람은 그녀를 마치 속이기 쉬운 소녀 취급을 하고 있다고 시로시는 생각하였다. 그녀는 스스로 암시에 걸릴 듯한 면이 있었다.
그녀를 끝까지 암시에 걸어둔 채 마지막 한순간 그녀에게 극단적인 형태로 거짓말을 폭로하고자 누군가가 꾸민 일막 같기도 했다. 히로시는 불을 지르는 역할을 맡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드넓게 펼쳐져 있는 하구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화물선이 보이시죠? 검은 되에 같은. 그래. 저것이 석유로 운반해요. 저 배는 요코스카로 가는 거죠? 그래. 기차나 자동차 같은 것으로 운반하지 않아요. 요코스카에는 전함이나 항공모함이 있죠? 비밀이지. 해군이 감추고 있지. 배 한 척이 더 보여요. 두 사람은 채성용 오두막의 6개 다리 사이로 하구와 바다를 바라보며 화물선에 대해 평가하고 있었다. 히로시는 얘기에 말려들어 파국 직전에 도정을 발빠르게 건너버렸다고 생각했다. 어느새 머리 위로 다가온 채성용 오두막을 깨닫고 다시 한번 상대방도 자신도 거짓으로 원만하게 뭉칠 수는 없을까? 초조했다. 그러나 그는 미약한 유해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 퍼올린 원유를 배까지 어떻게 운반할까요? 자갈 밑에 파이프가 관통하고 있지 않을까? 그 속으로 흘러가는 게 아닐까 싶은데. 그런데 지금 기계는 정지해 있네요. 움직이는 것 같은데. 정지해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네요. 움직이고 있어. 녹슬어 있는 것 같아요. 움직이고 있어. 기계가 저렇게 젖어 있잖니? 젖어 있긴 하지만 옆으로 가까이 가봐. 상당히 젖어 있네요. 선생님 눈 좋지? 그런데 왜 이렇게 높이 2층 오두막 같은 걸 만들었을까요? 필요 없잖아요. 히로시 바보구나. 이곳은 오이가와잖아. 강에 물이 찰 경우가 있겠지? 그럼 물과 섞여버리잖아. 파이프를 2층으로 올려 그곳에 원유를 퍼올려 정지하지 않으면 말이야. 히로시는 기계 옆에서 2층 마루를 올려다보았다. 널빤지를 맞대놓은 이음매 사이로 종유석 같은 더러운 것이 매달려 있었다. 그것을 보자 2층에는 뭔가 지능 모양의 것이 쏟아져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무엇이 있을까? 올라가 보고 싶은 유혹에 사로잡혔다. 그때 그녀가 말했다. 히로시 돌아가자. 오늘 고마웠어. 선생님은 유전을 처음 보았단다. 그에게 기쁨이 복받쳐왔다. 어떻게 될까? 우려하던 위기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낭떠러지 때문에 더 이상 갈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던 길이 아슬아슬하게 커프길로 나타나며 U자형을 그려가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녀의 착각이 이어지는 그 순간 그는 그곳을 철수했어야 했다. 그러나 무엇인가 아쉬운 느낌이 남았다. 그의 내부에서는 다른 무엇을 감향하고 있었다. 2층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는 그녀 쪽을 보았다. 그녀는 건물 그림자 밖에서 오른손 검지 손가락에 무엇인가를 걸어 빙글빙글 돌리고 있었다. 끈 달린 열쇠 같았다. 2층은 굳이 볼 필요 없잖니? 모처럼 왔으니 올라가 보고 싶어요. 히로시는 사다리 앞으로 걸어갔다. 무서운 사람이 있을 거야. 그가 사다리 사이 뚫린 곳으로 내다보니 그녀의 웃는 얼굴이 눈부셔 보였다. 그것은 그녀의 웃는 얼굴임이 분명하지만 그녀에게 어울리지 않는 탈선의 이미지가 있었다. 히로시는 자신이 그녀를 위한 구경거리가 된 기분이었다. 그러나 사다리를 올라가고픈 유혹은 그녀에게 무엇인가 알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라고 계속 재촉했다. 그는 그녀의 웃음소리를 발 아래로 하고 올라갔다. 그가 2층 마루 위로 얼굴을 내밀어 보니 그곳은 밑에서 상상했던 것과 달리 청소가 되어 있는 깔끔한 장소였다. 하구를 향한 넓은 창이 있어 그가 언젠가 견학했던 적에 있는 어선 조타실을 연상시켰다. 마루에 해군사관 제복을 걸친 화사한 청년이 잠들어 있었다. 그 맞은편에 불투명 창이 끼워진 아래창이 있었기 때문에 히로시가 있는 곳에서는 그 사람의 옆모습이 삼각주처럼 보였다. 모자가 까까머리 머리에서 뚜껑이 열려진 모양으로 위를 향한 채 떨어져 있었다. 히로시가 고개를 살짝 집어넣으려 한 순간 그 사람의 입술에서 빨간 끈 같은 피가 흘러내리는 것이 보였다. 순간 히로시는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청년을 잠깐 지켜보았지만 전혀 움직임도 없고 단지 입에서 새나오는 피만이 아주 조금씩 그러나 잠시도 멈추지 않고 흐를 뿐이었다. 덩굴 풀의 성장만큼 느릿느릿 기고 있는 핏줄기가 없었더라면
영상기가 고장나 영화의 한 장면만이 그대로 고정된 채 방치되어 있는 모습과 다를 바 없는 광경이었다. 아프세요? 히로시가 물었다. 예상했던 대로 반응은 없었다. 그는 마루로 올라가 사관을 내려다보았다. 준수한 외모의 청년이었다. 혈색이 사라진 얼굴은 살아있는 자의 모습으로 여겨지지 않았다. 그래도 어떻게 된 거예요? 하고 히로시는 물어보며 가슴으로 눈을 돌렸다. 그곳은 굳어져 있어 마치 도자기 같다고 생각했다. 그는 새삼스럽게 수장에 눈을 돌리며 해군소이다 라고 중얼거렸다. 히로시는 내려가는 쪽으로 되돌아와 사다리에 발을 내렸다. 그때 그는 세상의 운행이 다시 종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한번 올라갔으면 내려오면 안 돼. 히로시는 그 목소리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를 묻고 싶었다. 왜 안 되는 걸까? 그러자 그 생각을 간파당한 것처럼 그녀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아무튼 안 돼, 내려오면. 2층에서 기다려. 나도 2층으로 갈 테니까 그곳으로 갈게. 2층에 오지 마세요. 왜 유즈키? 2층에 오시면 안 돼요. 왜냐고 물었잖니? 오시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 가지 않을게. 그 대신 내가 아래로 내려와도 안 돼. 왜 안 되는데요? 저는 더 이상 2층에 있고 싶지 않아요. 무섭니? 기분 나빠요.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참을 수가 없어요. 뭐가 있나 보구나. 말해봐. 말해보라니까. 선생님한테는 말할 수 없어요. 왜? 너 2층에서 나쁜 짓 했니? 나쁜 짓 같은 거 하지 않아요. 알았어. 그럼 더 이상 묻지 않을게. 선생님 2층으로 가지 않을게. 그러니까 선생님 말대로 1층으로 내려오면 안 돼. 기계가 있는 곳으로 오면 안 돼. 기계 옆으로 가지 않으면 괜찮은 거죠? 안 돼. 내려오면 안 돼. 나 보고 싶지 않으니까. 저 참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선생님, 속이 울렁거려요. 토할 것 같아요. 히로시는 사다리발 받침대에서 발을 떼어 아래 받침대로 옮겼다. 눈앞이 흐려지고 미끌미끌거리는 수프의 표면처럼 황색 반점이 떠올랐다. 그 반점의 확산과 수축에 맞춰 징징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몸이 공중에 붕 떠 있는 느낌이 들어 사다리를 꽉 붙들었다. 그러자 사다리가 수직으로 일어나 다가왔다. 그것을 눌러 원래 각도로 되돌리려고 하면 할수록 사다리는 선체에 다가왔고 그는 사다리와 함께 쓰러지는 자신을 막으려고 하는 것인지 쓰러지는 것을 도와주는 것인지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 현기증이 일어 눈앞이 깜깜해지는 것과 사다리에서 손이 떨어져 사다리가 멀어져 가는 일이 동시에 일어났다. 정신이 들자 그는 카와바라에 쓰러져 있었다. 저녁놀이 지고 있고 역광 속에 채석 건물이 먹물빛을 띤 채 서 있었다. 커다란 조차가 붙은 기계도 짙은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었다. 아까 꽉 붙들고 있던 사다리는 주황색 빛에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고 선생님 하고 불렀다. 그리고 일어섰다. 주위의 상황은 그가 경험한 것이 반드시 꿈이 아니라는 증거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디부터 현실이고 어디부터가 그의 머릿속에서만 일어난 일인지 구별할 수 없었다. 칸바야시 선생님은 보이지 않았다. 만약 이곳에 선생님과 함께 왔었다면 그녀가 쓰러진 나를 내버려둔 채 돌아갔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으나 선생님과 함께 온 것이 아니라고는 더더욱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는 자신이 정신을 잃기 직전 선생님의 목소리가 기계 주변에서 들렸던 것 같아 기계 근처로 가보았다. 그러나 복잡한 구조는 칠흑 같은 어둠에 감싸여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그녀가 몸을 감출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존재하리라고 생각되지 않았다. 그는 젊은 해군 소위가 2층에 죽어있던 일이 생각났지만 다시 2층에 올라가 조사하고 싶은 마음이 내키지 않아 채석용 오두막에서 나와 커다란 삼각주에 올라 승강구로부터 보이는 2층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러자 해군사관이 조각상처럼 수평선 위 선 그림자처럼 붉은 아래창의 이쪽 편에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다. 저 사람도 내버려졌구나. 그렇게 중얼거리자 히로시는 어느 정도 쓸쓸함이 위로받는 듯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말라비틀어진 강바닥처럼 몹시 황폐한 칸바야시 선생님의 마음속을 들여다본 것 같은 기분에 사로잡혔다. 조금 전까지의 노을빛은 오렌지빛을 띠었지만 어느새 불투명한 간장빛으로 변해 있었다. 윈달팽이 무리 같은 구름이 하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무겁게 그를 덮쳐오고 있었다. 다음 날 학교 점심시간에 히로시가 소철 앞 복도를 걸어가고 있자 뒤에서 칸바야시 선생님이 쫓아왔다. 그녀는 하얀 마포신을 실내화로 신고 가볍게 걷기 때문에 히로시가 다가온 그녀를 눈치챈 순간과 그녀가 말을 걸어온 순간이 거의 동시였다. 그 일도 있고해서 히로시의 가슴은 심하게 두 방망이 찔쳤다. 그녀는 히로시를 복도 한 끝으로 와보라는 듯 벽에 댄 널빤지 쪽으로 몸을 기댔다. 그리고 그곳으로 뻗쳐있는 소철의 날카로운 잎사귀를 만지면서 말했다. 네가 말한 대로 오마에자키에는 석유가 있더구나. 사가라. 어디지? 아, 석유 우물이라고 하는 편이 낫겠더구나. 양동이로 퍼올릴 정도의 곳이었어. 그런데 조사표에는 나오지 않았어. 나는 보고 온 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들었구나. 선생님도 유전을 아직 보진 못했단다. 잔혹한 계절 청춘 소담출판사 이유영 역 다자이 오사무 오에 겐자부로 외의 청춘소설 일본 청춘소설 엔솔로지 2005년